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임진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 한국 경제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대외 여건이 어떠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IMF가 해외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2017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IMF가 어떻게 전망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내년에 IMF가 말했던 것처럼 3.4%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를 보면 2016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2011년에는 2016년이 한 4.78%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2년에서는 4.5%. 점점 이제 쭉쭉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전망 때는 3.4%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년에 3.4%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은 했지만 실제로 3.4%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IMF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인데요. 제일 왼쪽을 보시면 글로벌 GDP가 5년에 걸쳐서, 롱텀이라는 게 5년입니다. 5년에 걸쳐서 한 2% 정도씩 2%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5%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GDP가 2.6% 성장을 했고요. 2017년에는 2.7%, 2016년에 2.7%, 그 다음에 내년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특히 이제 내수 부분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또 수출 부진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녹색으로 그려진 게 이제 동행지수입니다. 동행지수를 보면 이제 T라 적힌 게 저점이고 P라 적힌 게 이제 정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이미 우리 경제가 정점을 도달을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정점을 우리 경제가 찍었고, 그리고 지금은 하강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경기 순환 지표를 보면 경기 이제 침체 국면은 한 2년 반 정도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작년 말에 정점을 찍었던 우리 경제가 내년과 내후년 한 여름까지는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년보다 하락한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소비는 그래도 2011년 정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소비 심리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정책을 폈지만 그게 민간 소비 심리까지 긍정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하고 정책 효과에만 이제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 투자는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에는 이제 2015년보다도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그것보다 한 7조 원 정도 낮은 설비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제조업 가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실제로 가동되는 포션은 한 70% 정도밖에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 수요가 는다고 할지라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통해서 그 매출 수요를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은 굉장히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이
건설업만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투자의 확대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공급 과잉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경착륙 리스크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고 이것은 이제 가계부채나 이제 주택시장 경로를 통해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진폭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수출과 이제 총 수입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는 총 수출도 줄어들고 총 수입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갭은 일정 이제 총 수출과 총 수입의 간격은 크게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은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년, 11년, 12년까지를 보시면 경기는 이렇게 악화가 되는데 고용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경기 역행적인 고용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영업 진출 효과로 인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고용하고의 그림을 그려보면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서로 이제 동조성이 강화가 되는데 2013년 이후를 보시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런 시차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 조정이 용이한 부분에서 고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과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통해서 고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계속 쭉 낮아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1.4%, 내년 1.5%로 크게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이제 계속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시면 이제 주로 가격 효과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보면 수출 물가와 수입 물가의 움직임이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 들어서면서부터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수출 물가는 역시 떨어지지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가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사올 때는 주로 원유를 사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원유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시 이 갭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상수지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신정부 출범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가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이 이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보호무역지 그리고 이민 정책 이런 기존의 미국 경제가 이제 주도의 성장을 미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악재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불확실성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경제적인 불확실성 고조가 어떤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률은 이제 프리코셔너리한 세이빙입니다. 실제로 가계 저축률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보면 우리나라 저축률이 3.4%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 7.7%까지 2배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프리코셔너리한 세이빙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 있어서도 이런 예비적인 저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AI 또는 IoT, 빅데이터, 전기차 이런 것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술 축적이 돼 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했었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해오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전기차만 하더라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이제 경제 전망을 이제 하면서 사실 읽어본 책이 있습니다. 제 동료가 추천해 준 책인데요. 내용은 이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위기가 몰려오고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으로부터라도 천천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 지식을 쌓지 않으면 위기로부터 근본적으로 헤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년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또 내년과 내후년에는 경기 하강 국면에 우리 경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미래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투자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